네, 12주차에서는 교수 학습 활동의 유형 중에서 환경 구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목차입니다. 목차는 이제 실내 환경 구성, 실내 환경 순으로 살펴볼게요. 네, 12주차 1강입니다. 1강에서는 네, 첫 번째로 실내 환경 구성 안에서 이제 영하반 실내 환경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반적인 이제 입장에서 실내외 환경 구성 시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린이집 이제 환경 안에서 우리가 교사로서 환경 구성을 해야 될 때 어떤 점에 유의를 해야 되는지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설과 자료들은 어때요? 그렇죠? 영유아의 신체 크기 또는 이제 키에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구장이라든지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놀 수 있는 이제 실내 놀이감, 놀이시설, 도구 이런 것들은 영유아의 신체 크기나 키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실을 잘 조직하고 어수선하지 않게 정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유아가 이제 한 번에 보더라도 어떤 물건, 어떤 교재 교구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알 수 있게끔 정돈을 해야 하죠. 그다음에 교실을 구성할 때는 영유아들의 이런 움직임을 고려해서 네, 첫 번째가 안전, 두 번째가 건강한 환경을 만듭니다. 요즘에는 이제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안전사고와 관련돼서 주의를 해서 아이들이 부딪힘이 있거나 또는 네,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는 또 싸움이 일어나죠.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네, 교실 구성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대근육 발달을 위한 이제 시설들이 있죠. 이런 경우는 네,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도 모두 설치를 해서 실내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하루에 이제 두세 번씩 일어나는 이런 실내 자유놀이, 실외 자유놀이에서 대근육 발달을 충분히 네,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네, 시설을 갖춥니다. 그다음 교실과 이제 실외 영역은 특히 청결해야 합니다. 실내에는 일단 청결해야 하죠. 그래서 왜냐하면 특히 영화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모든 교재 교구나 이런 것들을 네, 입으로 가져가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모두 다 이제 저기 교재 교구들은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하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 특히 지금 이제 코로나 네, 이런 영향을 받아서 아이들이 이제 개별 교구를 가지고 놀 수 있도록 많이 시도를 하십니다. 자, 교실을 질서 있게, 네, 좀 체계적으로 순서를 대로 이제 질서 있는 정리정돈된 상태에서 사용하면서 어쨌든 영유아들이 이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영역과 이러한 매체, 자료를 필요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좀 변화시켜서 제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 별표. 자, 흥미 유발하는 영역과 자료를 필요에 따라서 변화시켜서 제공한다. 그다음에 이제 교사가 교실 영역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흥미 영역 구분을 위한 교구장을 네, 마련하고요. 이 교구장은 좀 뚫린 교구장으로 배치를 해서 한눈에 보더라도 그 교구장에 네, 이렇게 그 모든 교구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그다음에 교육 목표에 적합하게 당연히 흥미 영역을 배치하고 네, 이러한 네, 그 놀잇감들, 자료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냥 충분하고 다양한 교재 교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아이들이 흥미있는 이제 매체를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다음 필요에 따라서 공간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의 배치를 네, 자주 이렇게 전환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떠한 어떤 놀이의 특성이라든지 주제, 그다음 활동 내용에 따라서 네, 공간의 배치를 네,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전환할 수 있도록 그다음 이제 지역 문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실 환경을 꾸밉니다. 자, 뭐 농촌 지역이다 또는 도심 지역이다, 바다 근처에 있다. 뭐 이러한 네, 지역 문화나 환경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당연히 교실을 네, 세팅하셔야 되겠죠. 뭐 날씨를 배려해서 환경 세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그다음 시설과 자료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야 선생님들도 이제 피로도나 네, 이런 그 정리정돈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 이제 실내 환경 구성 세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상생활 영역이네요. 일상생활 영역에서는 네, 특히 영아들의 생리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수유 등
식사를 위한 공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기저귀 가리 공간이 또 따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식사랑 기저귀 가리 공간이 같이 있으면 위생상 좋지 못하죠. 그런 거. 그다음에 잠자는 공간이라든지 휴식을 위한 공간이 따로 배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영역들을 일상생활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흥미 영역에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영역들이 있는데요. 요 흥미 영역은 활동 특성에 따라서 영역을 구분한 공간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흥미 영역이라고 부르고 영유아들이 선호하는 영역에서 활동을 선택해서 영아들이 자발적으로 놀이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을 흥미 영역이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체 영역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신체 움직임이 일어나는 그다음 표현 영역. 그렇죠? 뭐, 그 다음에 이제 쌓기놀이 영역, 그 다음에 역할놀이 영역, 언어 영역, 그 다음에 수점 조작 영역, 수랑 조작할 수 있는 교재 교구들이 배치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과학 영역, 그쵸, 뭐, 식물 자료라든지 다양한 과학 실험을 할 수 있는 영역들, 그 다음에 미술 영역, 그 다음에 음률 영역,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두 개는 이제 실외에 배치하면 좀 좋은 영역이죠. 물점, 물의 영역, 그 다음 목공 영역, 그 외에 컴퓨터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흥미 영역을 구성하는 원칙이 중요한데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미 영역은 첫 번째, 활동적이고 건조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반대로 조용하고 건조한 영역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활동적이지만 이제 물이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조용하지만 물이 있는 영역,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관련 있는 영역은 좀 옆에 가까이 둬서 배치를 하고요. 자, 특히 영유아의 놀이가 방해되지 않을 만큼 공간으로 구성을 합니다. 특히 이제 뭐 활동적이거나, 그쵸? 물을 사용하는 이런 영역들은 좀 더 조용하거나 건조한 영역보다는 좀 더 넓게 배치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어쨌든 다양한 교수 매체들을 교구장을 이용해서 영역별로 경계를 나누고 그렇지만은 이 경계는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풀었다가 또 이제 나눴다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통로와 동선이 적절한지를 검토를 해서 영역 경계 세팅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교실 내에 채광이라든지 통풍을 고려해서 배치를 합니다. 자, 조용한 공간, 뭐, 언어 영역 같은 경우 책을 읽는데 채광, 그쵸? 이런 것들도 좀 밝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과학 영역이나 뭔가 움직임이 많은 곳에서는 또 통풍, 어느 정도, 이렇게, 이렇게 환기라든지 애들이 실험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미술 영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통풍도 고려를 해서 배치를 해야 되겠죠? 자, 모든 흥미 영역이 교사의 시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각지대에서 아이들이 안전사고로 일어나거나 또는 아이들의 흥미 영역에서의 놀이 상황을 관찰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각 흥미 영역의 이름을 이제 그림과 글자로 표시해서, 왜냐? 글자를 다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림과 글자로 표시해서 그림만 보더라도 그 흥미 영역에서 어떤 활동을, 어떤 놀이를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서 표시를 해서 영유아들이 흥미 영역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래 이제 그림 보시면요. 흥미 영역 구성 원리에 따른 배치입니다. 자, 보시면, 자, 물이 필요한 영역, 반대로 물이 불필요한 영역, 이렇게 해서 되고요. 왼쪽은, 움직임이 조금, 조용한, 정적인 영역. 오른쪽은 움직임이 활발한 동적인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조용하면서 물이 필요한 거 어떤 영역이 있나요? 물이 필요한 거, 그쵸? 과학 영역이라든지, 또는 미술,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형, 미술 이런 영역들. 그 다음에 움직임이 있으면서 물이 필요한 거는 당연히 물놀이 영역, 모래놀이 영역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물이 필요 없는 것들 한번 봐볼게요. 자, 물이 필요하지 않으면서 좀 정적인 영역은 마찬가지로 수 조작 영역, 뭐 이렇게 게임이라든지 이런 교재 교과하는 거, 언어 영역, 컴퓨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 필요하지 않으면서 좀 더 활발한 동적인 영역은요. 네, 그렇죠. 역할놀이, 쌓기놀이 영역, 그 다음에 이제 시끄러운, 그렇죠? 뭐 동적인 음률 영역, 목극놀이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영화반의 흥미 영역 구성 세팅을 보시면요. 영화반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은 영상 매체에서 제시된 걸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습니다.
자, 영화반의 흥미 영역 구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영화반은 특히 기본생활 영역이 중요한데요. 0에서 1세반은 기저귀를 가는 영역이 따로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요. 네, 특히 이것은 아이들이 이제 뭐 식사 공간이라든지 모유할 수 있는 공간과 좀 떨어져 있는 게 좋겠죠. 이 공간은 특히나 이제 물을 사용하는 곳과 인접해 있어야 됩니다. 왜? 아이들을 깨끗하게 이제 네, 케어, 씻기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바로 이제 물티슈나 이제 갈았던 기저귀들을 버릴 수 있게끔 네,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공간 같이 필요하고 기저귀 갈기에 필요한 용품들이 이렇게 선반에 함께 세팅되어 있는 곳에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신체 영역인데요. 특히 영화반의 경우에는요. 신체 영역에서 활동 많이 합니다. 활동적으로 놀이할 수 있는 놀잇감 필요하고요. 그다음 밀고 당기는 이런 바퀴가 달린 놀잇감들, 탈 수 있는 놀잇감들, 바퀴 달린 놀잇감들, 커다란 블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역할놀이를 할 수 있는 인형, 그다음에 놀이용 카트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네, 종류의 공, 그다음에 안전 거울 등이 많이 비치되고 있고요. 어쨌든 신체 영역에서는 영아들의 안전을 위해서 스펀지 매트나 충격 흡수 카펫을 조금 깔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만 1세 반의 경우에는 신체 영역에 쌓기 활동을 할 수 있는 블록이라든지 이러한 쌓기 공간을 마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영화반 신체 영역의 예시입니다. 이렇게 큰 블록이라든지 네, 다양한 놀잇감들이 배치되어 있죠. 이것도 영상을 같이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언어 영역입니다. 언어 영역 같은 경우는 네, 특히 이제 소음이 나는 영역과 거리를 둬서 멀리 배치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특히 책을 읽거나 그림책을 읽기 때문에 밝은 곳에 배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언어 발달을 도와줄 수 있는 자료를 배치를 하시는데 이제 영화용 책꽂이, 그 다음 다양한 지갑의 헝겊, 비닐, 속감책, 하드커버 크기의 작은 크기의 책들, 그 다음에 이제 인형, 손인형, 봉지 인형, 손가락 인형, 막대 인형 이렇게 말하기를 하기 위한 그다음 영화들의 일상을 소재로 하는 그림이라든지 사진 자료들, 그냥 간단한 끼적기기, 필기 도구, 그다음 듣기 자료, 뭐 라디오 이런 것들을 세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화반 언어 영역의 예시 샘플이고요. 이렇게 조용한 매트를 깔아서 이렇게 아이들이 책을 배치할 수도 있고, 이것도 영상 자료 활용하세요. 그 다음에 감각점 탐색 영역입니다. 자, 감각 탐색 영역에서는요, 조용한 놀이를 하는 흥미 영역과 가까이 배치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관찰 탐색을 이제 통해서 모양, 질감, 촉감 등을 아이들이 경험하는 영역이고, 특히 영화의 특성을 고려해서 입에 넣어도 될 정도, 너무 작은 것들은 배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입에 이렇게 됐었을 때도 뭐 물감이 묻어나거나 아니면 유해 성분이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유해 성분이 없고, 네, 삼킬 수 없는 크기, 대부분 직경 한 3.5cm, 그렇죠?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이러한 감각 탐색 도구를 준비를 하시고요. 그다음 분리하고 합칠 수 있는 그래서 조각 놀잇감이라든지 꼭지 퍼즐이라든지 끼우기, 쉽게 빼고 끼울 수 있는 이제 퍼즐, 그다음에 찰흙이라든지 밀가루 반죽 같은 경우를 배치를 해서 모두 인체에 해롭지 않은 거, 감각 탐색 영역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에 사진과 같고요. 그 다음에 표현 영역입니다. 여러분들 표현 영역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이제 다양한 음률 활동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미술 활동, 그다음 역할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영화 영역에서 표현 영역인데요. 만 1세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영역을 통합해서 그냥 표현 영역으로 다 세팅할 수도 있고, 만 2세부터는 음률과 미술을 같이 좀 통합을 하고, 역할놀이라든지 쌓기 영역을 따로 구분해서 또 세팅을 하기도 합니다. 자, 특히 이제 이 표현 영역에서의 미술 활동은 영화들의 결과물이나 작품보다는 조형 활동 자료의 속성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서 다양한 이제 뭐 만지고 그다음에 뭔가 붙이고 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제 재료들을 좀 많이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각 재료들을 반복 사용해서 여러 번 해볼 수 있도록 제시를 하시게 좋고요. 그다음에 역할놀이 영역에서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흉내내면서 상상놀이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죠? 실제 사물과 좀 유사한 놀잇감들을 역할 영역에 많이 배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러한 그다음에 이제 표현 영역에서 이제 음률 활동을 위해서는 영화가 쉽게 뭔가 두드리고
흔들어서 소리 낼 수 있는 리듬 악기를 제출하시는 게 좋고요. 자, 표현 활동을 위한 자료로는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크레용, 사인펜, 색연필, 여러 종류의 종이, 테이프, 풀,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은, 특히 영화니까 안전 가위, 다양한 그림, 사진, 자료라든지 리듬 악기, 녹음기, 다양한 장르의 음악 CD, 리본 막대, 물물의 놀이 도구라든지 각종 인형, 그다음 인형 침대, 포대기, 역할놀이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우유병, 모형 싱크대, 냉장고, 각종 주방용품, 그다음 모형 음식, 그다음 옷장, 화장대, 각종 모자, 역할놀이용 의상 등이 다양하게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자, 영화반 표현 영역의 샘플이고요. 이것도 영상 자료 확인하세요. 자, 만일 시대반 내 실내 흥미 영역 배치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샘플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요. 이것 또한 실제로 이제 어린이집 영화들의 실내 안을 보시는 게 더 유용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